안녕하십니까. 우리 소봉의 길을 따라가며 2편 하겠습니다. 썸네일 진시황제가 있고요.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건 맞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라고 이제 모택동이 얘기했죠. 그런데 진시황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가 어딜까요? 국세청입니다. 네, 왜 그러는지 한번 보죠. 본문을 보면 파에 사는 청이라는 과부는 조상이 단사, 주사, 경명주사라는 거죠. 단사를 캐내는 굴을 발견하여 열에 대해 걸쳐서 이익을 독점해 왔고 그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청은 과부이긴 했으나 그 가업을 잘 지키고 재물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사람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았다. 진시황제는 청을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하여 손님으로 대우하며 그녀를 위해 여회 청대를 지었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52명의 부자 중에 유일한 여자죠. 그리고 중국의 최초의 여성 갑부죠. 이와 같이 오시라에 나는 시골뜨기 목장 주인에 불과하며 청은 산골 과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후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그 이름을 천하에 드러낸 것은 어찌 재력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돈 많다고 진시황이 만나줬겠어요? 세금을 잘 내니까 만나줬고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만나줬겠죠. 이 세금이라는 개념은 소봉이 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시황은 BC 221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합하고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를 가르는 시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오기 전이고 모세가 있었던 시기, 모세가 있었던 시기는 이제 단군 시대, 지금은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이제 하늘에서 황소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바뀔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고 또 이제 그 양의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는 시기에 예수가 태어났고 지금 물병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그 나라들이 생기기 이전에 사마천은 요순 이전은 난 모른다. 그 이전에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며 환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환인 시대, 환웅 시대인데 우리 삼국유사에 나와 있죠. 석유 환국, 예전에 환국이 있었다. 그 환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2096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국 시대가 생기는데 사마천은 한나라 당시에 종군 기자였기 때문에 왕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록을 하는 종군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이 부여국과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오, 환, 부여, 예, 맥, 조선, 진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화식열전에만 나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다 우리와 관련된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쪽에서 만주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생기고 이 중국이 중원에서는 이제 진나라가 생기는 그러한 시대. 이 진나라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춘추 전국 시대의 모든 그 제도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그 시대를 Great Reset을 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시기를 단군조선 시기라고 말했는데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시기를 800년 겪은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원나라는 망했지만 징기스칸의 첫 번째 아들인 첫 번째 아들 주치가 세웠던 킵차크 한국, 두 번째 아들이 생겼던 차이타이 한국, 세 번째 아들이 세웠던 오고타이 한국, 네 번째 아들 오고타이 한국, 그 다음에 일한국 이렇게
이렇게 있었었는데 원나라가 망하고서 명나라가 생기면서 몽고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명나라 때도 이 지금의 위구르 지역인 오고타이 한국하고 싸워서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죠. 그게 1449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세종 31년 세종대왕께서 아파갖고 이렇게 좀 고생하시던 시기죠. 그리고 1450년도 2월 음력 2월 달에 돌아가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우리도 뭐 세종 때 수양대군 세조 때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중국에서도 몽골이 망하지 않고 계속 건재하게 있었습니다. 단지 중원에서는 쫓겨나 있었죠. 그러나 위구르, 티베트, 러시아 쪽에 여전히 몽골 제국은 강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심지어 청나라 때까지도 이 몽골하고 계속 싸웠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아주 몽골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징기스칸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몽골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처형하기도 했고 우리도 우리도 그 이방원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그 환국 시대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 환국 시대에 관한 기록을 한국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12개 나라의 속국 분국을 건드렸다는 말이냐?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런 책 다 태워버려라 이래갖고 스스로 조상의 시대를 부정하던 시대가 중국한테 명나라한테 미움받을까봐 그랬겠죠. 정통성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아무튼 뭐 권력에 따라서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시기도 있고 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중국이 하도 청나라가 자기를 미워하고 중국이 미워하니까 소련에 붙어가지고 지금의 몽골 제국을 건립하죠. 그런데 몽골 역시 자기 자신의 러시아 역시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갖고 몽골을 위성국가로 독립은 시켜주지만 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도 몽골 사람들 성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 붙여 쓰는 몽골이 아주 강력한 시족국가였으니까요. 심지어 교과서에서 징기스칸 이름 다 삭제해버렸죠. 그러다가 1920년대에 비로소 이제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1960년도 70년도에 들어서 뭐 팝송도 생기고 하면서 징기스칸이 전 세계에 다시 알려지게 됐죠. 어느 날 우리도 한국도 이제 그 단군 조선 신화 속의 단군이 아니라 1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의 그 2096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계사에 비춰지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역사 왜곡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기에서부터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참 역사 왜곡이 됐죠. 역사는 뭐 강자의 기록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한국의 강단사학이나 대통령도 개천절날 행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G7이 됐네, G9이 됐네 하면서도 아직 그 이름을 말해서 안 되는 시기가 우리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처럼. 그래서 이 본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청이라는 과부, 그 다음에 주사, 단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돈이 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세금을 잘 냈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소봉과 아주 관련이 깊은 것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 대부 말론 브란도가 이제 맡았던 영화 대부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뭐 거기 여러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 많으니까 장사를 해도 이게 뭐 이리저리 뜯어가는 사람도 많고 경찰력이 아직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시기도 아니고 동네 건달도 있고 뭐 술 취한 놈도 있고 장사하다 보면 이꼴 저꼴 다 보는데 내가 니네들을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세금을 내 하면서 이제 그런 사적인 세금을 받는 집단이었고 우리도 뭐 김도환, 종로의 김도환, 종로에 술 취한 놈, 행패 부리는 놈, 일본 놈, 별 볼 일 없는 일본 놈도 와서 돈 뜯어가고 뭐 일본 경찰이 지켜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차라리 김도환한테 세금을 내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종로 구역에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장사를 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발전이 돼서 참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핸드폰 내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배달하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사람의 이동, 물자와 물자의 이동, 욕망과 욕망의 교환에 사용되던 그 네트워크를 영국에서는 지금도 왕실에서 갖고 있고 독일에서도 왕실에서 갖고 있었고 그 독일 왕실에서 하던 것이 그 유명한 DHL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의 교환이나 욕망의 이동을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소봉이라고 합니다. 그 세금과 관련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큰 세금을 냈던 청이라는 여인을 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진시황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레이트 리셋을 했죠. 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걸리면서 제도도 다르고 도량형도 달리고 무기도 다르고 저울도 다르고 다 달랐죠. 근데 이것을 다 통일을 해갖고 이렇게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는데 진시황은 동의적이었다라고 노나라 역사책인 춘추에 나와 있습니다. 춘추 공양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증거가 있는데 진시황의 무덤으로 알려진 그 병마 용갱에서 군사들의 전부 상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투는 중국의 다른 데도 이런 병마 용갱이 발견이 되는데 상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시황은 전부 이렇게 상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투는 이제 동이족의 상징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상투 잘라버리는 단발령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과거에는 숨길 수 있었는데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되니까 중국이 김치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상투도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정통 동이족들은 상투를 했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이제 그 황소 자리에서 양의 자리, 양의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다시 물병 자리로 바뀌면서 그때마다 거대한 리셋이 일어났는데 바로 지금 이제 이런 거대한 리셋이 빅테크 기업, 글로벌 엘리트 기업들이 지금 이 월드 이코노미를 리셋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당연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이 주사라는 것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주사, 경명주사, 단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폴리실리콘 반도체보다 지금 최근 2021년 7월에 더 핫한 것은 6월 7월에 핫한 것은 6월 22일 날 미국에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얘기를 바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폴리실리콘을 갖고 폴리실리콘은 모래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가공을 해서 모래 중에서 석영을 가공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그 투명한 석영을 전기로 녹여서 인곳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소세지처럼 슬라이스해서 자른 것이 웨이퍼.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생산될 수 있는 도선을 만드는 것이 셀. 그것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태양광 모듈.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이제 태양광에 이제 밸류 체인이 생기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이 다시 핫한 이슈가 돼 있고 지금 전 세계 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핫하게 떠오른 지가 꽤 됩니다. 이 태양광 발전은 중국이 이제 거진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2010년도까지 있었던 독일이나 한국의 이제 미국의 많은 업체들은 다 부도가 났고 심지어 중국의 업체들도 굉장히 부도가 났죠. 그러면서도 강한 자들은 살아남았는데 6월 22일 날 중국 태양광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 대신 규사로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 폴리실리콘은 이제 뭐 동양제철화학이었던 OCI, 그다음에 고려금광화학이었던 KCC, 삼성석유화학, 지금은 뭐 한화로 바뀌었지만요. 웅진그룹 이런 데서 전부 이제 지금 하나솔루션에서 하죠. 하나솔루션도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을 이제 철수하고 OCI도 철수하고 지금은 명목적으로는 이 웅진그룹에서 갖고 있던 웅진 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이 이제 4년 전에 망해가지고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규사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이런 태양광 발전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이 지금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규사인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것을 중국이 전부 전 세계 이 태양광 발전 산업의 밸류 체인을 중국이 거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험하다.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세계의 이 폴리실리콘 생산의 이제 랭킹 5가 전부 중국인데 그 중에 4곳은 신장 자치구에 있고 또 한 곳은 티베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신장 자치구와 티벳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서방 세계가 거론할 수 있는 게 많죠. 심지어 이슬람 세계나 불교 세계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역학관계의 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재료는 모래에 들어가 있는 규사고 석영이죠, 석영. 그 석영을 가지고 녹여서 이제 뭘 만드는데 이 녹이는 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의 생산 원가의 70%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현재는 태양광이라는 천연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는 석유와 석탄과 원자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수력 발전으로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값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값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재료 값인데 이 원재료를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티벳과 신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은 수입하지 마라 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한화솔루션이나 OCI인데 OCI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안 그래도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 때부터 태양광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태양광을 믿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태양광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다 석탄 떼우고 원자력 떼우고 기름 떼워서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천연이라고 사기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지구온난화를 막는다고 니네들이 하는 것이 다 그게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더 지키는 그 석유나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이제 주 단위로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아요. 30주 이동 평균선상이 탄탄하게 올라가 있고 조정은 받고 있지만 상당히 모습이 좋길래 이것을 미분해서 한번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지금 매집을 좀 하고 누군가가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버드뷰로 월봉으로 한번 위에서 보니까 정말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예전에 66만 원 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었죠. 가격은 많이 내린 것 같지만 가격이 내렸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이 떨어졌죠.
그래서 OCI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뭐 한 10분 있으면 장이 개장이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주사는 수은도 만들 수 있고 약으로도 쓰고 알료로도 쓰고 또 우리 부적 같은 거 만들 때도 쓰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제품이었고, 굉장히 중요했던 제품을 남자도 아닌 여자가 했고 가업이었고, 거기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정숙하게, 저기 진시황은 황후가 없었었죠. 엄마가 좀 정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숙한 여인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 여자도 정숙했고 세금도 아주 잘 내고, 회사가 망하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경영을 하면서도 세금을 잘 내니까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한 집도 하나 져줬고, 굉장히 이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그 진시황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폴리실리콘의 순도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에도 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도 생기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도 생기는데, 순도 99.9999, 9가 6개 있는 것은 6N이라 그래서 태양광으로 쓰고, 웨이퍼를 만들 때요, 인곳을 만들 때 순도가 99.9999999, 그래서 9가 11개가 되면 아주 순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주사로 일어났던 청여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사로 우리가 OCI, 뭐 하나솔루션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레이트 리셋을 하면 돈이 들다 보면 세금이 중요하고, 그런데 세금을 억지로 내게 되면 정권이 위협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다 이 조세 저항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레이트 리셋을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 리셋을 해서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을 좋아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하게 되려면 일단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됐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마천은 진시황과 청여인을 제시를 하고,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부터 하는 한나라가 되면서, 한나라 사람들도 진나라처럼 잠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하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이 부유해야 되고, 부유하게 되면 세금을 잘 내고, 세금을 잘 내면 정권이 권력을 갖고서 무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가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식열전을 써서 한무제한테 증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내면서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나를 가리키는 이 화식열전 본격적인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